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말 하면 친일파다, 일본 빠돌이냐,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친일파도 아니고, 일본 빠돌이도 아닙니다. 제 조상 중에 그런 사람도 없고요. 근데, 정말 좀, 안 좋긴 해요. 정말 정말 안 좋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일본도 걱정하면 안 되고 미국도 걱정하면 안 되고 중국도 걱정하면 안 돼요. 당장 우리 자신부터 걱정해야 돼. 지금 젊은 사람들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남자분들 아실 까요 뭐 EH님 또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그 남자분들 중에 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 있다고 해서 돈 많은 게 아니거든. 차 있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장사를 오래 하면 그거 알아요. 뭐냐 하면 저 나이 때 이제 남자들이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버는지를 이제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남자들이 차를 몬다고 해서 다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차를 일시불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팩트로 얘기하면. 남자가 어린 나이 때 대기업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상 차를 그 차 원가 그대로 한 번에 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국산차가 비싸요. 근데 요즘 보면 느끼는 게 혹시 손님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그 모닝이나 레이 같은 거 모시는 분도 봤어요? 마티즈나 스파크 못 봤죠?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좀 확실히 요즘 사람들이 차나 이런 사치품에 돈을 좀 쉽게 쓴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게 경차가 없어요 요즘에. 모닝도 요즘에 좀 보기 힘들어. 모닝이 단종된 게 아니잖아요. 안 보여요. 이 차가 나쁜 차가 아니고 좋은 차거든요 모닝이. 실용성 있는 차잖아. 근데 모닝도 안 보이고 레이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스파크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안 보여요. 뭐 스파크는 단종이 됐으니까. 그리고 준준형 차도 안 보입니다. 준준형 차도 아반떼를 제외하면 K3 안 보이고 뭐 크루저는 이미 단종이 됐으니까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기아차도 K3 단종한다고 하잖아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차도 내가 봤을 때 모닝이 앞으로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어. 판매량이 그리 높지 않아요. 지금 준준형 중에 아반떼 말고는 사실상 거의 안 팔려요. SM3도 없어졌잖아. 지금 그 SM이 아니라 XM3만 남아있고. 그래서 보면 경제적인 차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중형차가 더 많이 팔리죠. K5 3세대는 너무나 자주 보이죠. 심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신형 그랜저나 뭐 K8 같은 건 자주 보여요. 더 보기 쉬워. 오히려 뭐 레이나 모닝보다 그런 차를 보기가 더 쉬워요. 근데 그런 차가 가격이 싸냐? 아니에요. 비싸요. 예를 들어서 K5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중고로 사도 한 2,400원 줘야 될걸요 아마? 거기다 뭐 썬루프나 옵션 추가시키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면 4천만 원 되고 고급 모델 구매하고 거기다 취등록세 세금 내면 4천만 그 넘어요. 젊은 사람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뭐 선수금 얼마 내고 나머지 할부로 돌렸겠죠. 그리고 아반떼도 요즘에 풀업으로 뽑으면 3천만 원 됩니다. 뭐 그랜저는 한 5천만 원 될 거예요. K8도 4천원 그냥 넘고. 그래서 차가 비쌉니다 요즘에. 요즘에 국산차 비싸요. 신차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원래는 사람들이 사회초년생들이 차 산다고 치면 그 중고로 있잖아요. 중고로 싼 거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굴릴 때까지 굴리다가 여기저기 받고 하다가 돈 좀 모이면 보통 새 차를 사지 않나요? 보통 이런 식이잖아. 근데 요즘에는 첫 차가 새 차예요.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자동차가 새 차가 되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아니, 내가 처음 본다고 치면 박을 수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내 생애 첫 차를 바로 새 차를 모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물론 중고차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히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거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동차에 돈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돈을 못 모은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에 뭐 남자들 중형세단 모는 사람들 많아요. 여자분들 아셔야 돼. 저 사람은 돈이 없어. 모아는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자한테 돈 없다는 소리 안 하겠지. 대신에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메꾸지? 이렇게 데이트비 내고 나면 난 남는 게 없는데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냐? 이런 고민할 거예요. 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일본을 걱정할 때가, 일본은 지금 뭐 아시지 모르겠지, 일본은 세단이 안 팔려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세단 좀 자주 보이잖아. 뭐 ES300H나 뭐 도요타 캠리나 혼다 어커드. 이 대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차가 정말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쉽게 볼 수 있는데 일본 가면 안 팔립니다. 막상 본토 가면 안 팔리는 차량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본 현지 공장에서는 일본의 이제 세단 라인인 어코드하고 캠리를 단종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본 공장에서는 아예 안 내놓는다고.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그거예요. 그 경차예요, 경차. 한 2천만 원 미만의 경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세단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잘 팔리는 게 전부 다 세단이 먹고 있어요. SUV도 있고. 그래서 과연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세단을 많이 몰고 뭐 비싼 차를 많이 몰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차에다 올인하자. 어차피 집은 비싸서 못 사니까 이번 생에 차라도 좋은 거 뽑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늘어났어.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겁니다.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냐, 저렇게 차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작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으니까 미래 대비 같은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차에 나간 돈이 많아가지고 생계 유지가 안 돼. 그런 분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 차 좋아하잖아요. 나도 차 좋아하는데 차를 사더라도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고 사요. 내가 필요하면 사요. 필요하지 않는데 차를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차보단 집이에요. 저는 집이 허름하고 남들이 봤을 때 인정 안 해줘도 내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차는 여러분 사는 즉시 중고가 되잖아요. 여러분 새 차 사가지고 차 샀을 때보다 비싸게 파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차는 꼭 필요할 때 사시고요. 그리고 사더라도 능력이 안 되면 웬만하면 중고 뽑으시고 그리고 돈 모아야 됩니다. 지금 차 구입하시는 분들, 세단 모시는 분들, 돈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폼 잡을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먹고 살기라도 하지. 지금 20, 30대가 40, 50대가 되면 끔찍하다. 넉넉하지도 않은 연봉에 과한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에 잘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보고 살려고 하냐. 초신남이나 마케이누는 알바 자리라도 구해서 먹고 살았지. 남조선에서 나이 먹으면 누가 사준다고 뭘 믿고 깝치는 거냐 도대체. 근데 일본도 문제가 있어요. 일본도 그 사토리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판 사토리가 MZ세대입니다. 일본은 그 MZ세대를 미리 겪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행동한 그 이제 일본판 MZ세대가 40대가 됐어. 근데 그분들이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좋은데 취업 안 하고 이제 알바로 먹고 사는 거죠. 소위 말하면 프리터족이라고 하죠. 생계 유지한 최소한 돈만 벌고 뭐 저축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입에 풀침을 하면 먹고 살지. 그렇게 살다가 그분들이 40대가 됐어. 근데 문제가 생겨. 40대가 되니까 그런 알바 자리가 잘 안 구해져요. 젊을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나이 먹어서 안 되는 거야. 일본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알바가 나이 먹어서는 그렇게 쉽게 구해지잖아요. 또 나이 먹으면 또 아픈 데 생기잖아. 뭐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이제 나가는 돈이 생기는데 저축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워라밸 같은 거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젊은 친구들. 돈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든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있는 게 앞으로 이제 노인들만 많아지다 보니까 의료비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장사하시니까 건강보험료 이거 사실 좀 예민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 노인 인구 많아지고 아픈 데가 많으면 당연히 그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분들 어차피 많은 돈 못 내니까 누가 많이 내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일할 사람이 적어지는데 나이 먹어서 병들 아픈 사람들은 많아져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건강보험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젊은 사람 건강보험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지. 받을 게 별로 없잖아요. 뭐 건강문제 말고는. 근데 건강보험의 최대 수혜자 누굽니까? 노인분들이에요, 노인분들. 근데 노인분들은 사실 뭐 세금 내는 게 별로 없잖아요. 대신에 혜택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인들이 객관적으로 많아지고 있잖아,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 적어지고 있고. 노인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라.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내겠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건강보험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거예요. 보면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 가질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대한민국이 가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아야 돼. 그만큼 세금 내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넉넉하지도 않은 연봉에 과한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에 잘리기를 하면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공무원과 그리고 공기업 또 뭐 대기업 생산직까지 놓여 있는 곳 그런 곳을 제외한다면 한 군데서 평생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기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용보장은 아니잖아요. 일본은 지금도 고용보장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잘릴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삼성은 40대부터 긴장을 타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 누굴 뭐가지 치겠습니까? 물론 뭐 생산직 뭐 현장직이 뭐가지 치겠지만 일단 사무직부터 쳐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LG 같은 기업들은 사무직 뭐가지 잘 칩니다. 생산직도 뭐가지 잘 치죠. 우리 포항같이 그분도 아빠가 받았을 겁니다. 구미공장 정리하면서.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또 잘려나가는 사람 많겠죠. IT도 요즘에 좀 물갈이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잘리면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재취업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아요. 그러면 또 군비기 생기겠죠. 군비기 생길 동안 뭘로 먹고 삽니까?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돈을 먹고 사는 거지. 모아놓은 돈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모아놓은 돈이 없는 분들은 하루가 피말라 가는 거죠. 사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일자리 수명이 더 짧아요. 더 짧습니다. 더. 그래서 여자분은 대체로 40대가 되면 웬만한 직장에선 다 나오게 돼요. 그 간호사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이쪽 직종이 아니면 웬만한 직장에 다니는 여자분들은 40대가 되면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럼 나와야 돼. 근데 나왔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 이러면 그때부터 헬게이트입니다. 그렇다고 재취업이 바로 되냐? 쉽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대체로 사무직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직 일자리 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잘 안 보여질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사람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사무직 일자리 뽑잖아요. 경력직 같은 데 뽑는 거 보면 자리는 적은데 지원자가 엄청 많아. 남녀 성비를 보잖아요. 90%가 여자예요. 그렇다고 연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얼마나 많이 냈겠어. 그리고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재취업이 힘든 게 나이 많은 사람을 받아줄 곳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사무직은요. 나이 많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사실상 그 전공을 못 써먹어요. 그나마 뭐 이제 기술이 있는 분들은 경력직으로 이제 몸값을 올려서 갈 수는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하고 있는 사무직과 서비스업은 이거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순간 사실상 이 똑같은 일자리를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장받는다 해도 급여 수준이 낮아요. 경영 인정 못 받고. 그러면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뭐 자본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돼요. 드라마 보면서 희죽희죽거리기 아니라. 우리나라는 남자나 여자나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아요. 남자 뭐 몸으로 때운다고 하지만 여자분들은 사실 뭐 체력적인 일도 못 하잖아요. 식당 아줌마 하면 된다고 하는데 식당 아줌마 아무나 안 써줍니다. 뭐 가끔 댓글 보면 여자분들 뭐 나이 먹어서 그만 청소나 식당 알바하면 되지 않냐. 식당 알바도 경력자 씁니다. 식당 알바 여러분 있잖아요. 식당 뭐 설거지 이런 거 아무나 못해요. 아줌마들 그거 좀 짬밥 있는 분들이 합니다. 그 빨라야 되거든. 손도 빨라야 되고 일수완도 있어야 됩니다. 그 아무나 데리고 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오래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것도 약간 중노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 같은 거는요, 왜 그 건물 청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변 지인들 추천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보통 그 용역업체나 파견업체 같은 데 보면 청소, 공장 청소나 PT 청소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주변 사람들 인맥 추천으로 입사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자분들도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지를 좀 잘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왜냐,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극복을 해야 되지, 뭐 남자가 도와준다거나 나라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